회사를 다닌다고 안전할까?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결국 우리가 살면서 평생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까? 그게 취업을 한다고 직장을 다닌다고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자격지심이 되게 컸거든요. 정말 멋진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 억대 연봉을 받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애플 딱지 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드로우앤드루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성장을 해야겠다. 내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내 브랜드 자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의 신인류는 드로우앤드류, 연소득 3억, MZ세대 롤모델, 자기개발 유튜버. 당신은 누구인가요? 크리에이터 드로우앤드루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는 일 되게 다양한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블로그,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드로우앤드루 채널이고 하나는 마세스비라는 이름의 채널이에요. 드로우앤드루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SNS 마케팅 쪽이어서 관련해서 이제 강연이나 뭐 컨설팅, 팝업 스토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연소득 3억은 어떻게 달성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죠.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받는 수익이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면서 받는 광고 수익이 생겼고,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매달 받는 정상금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인 거죠. 그 뒤로 전자책도 판매를 시작했고, 코칭 서비스를 시작했고, 강연 요청이라든지 돈을 버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점점 늘려갔죠. 수익 수단이 여러 가지로 되면서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난 거죠. 최근에 부모님 두 분 다 차를 바꿔드렸거든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이제 제가 돈을 내는 게 익숙한 일이 됐고, 그런 것들에서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월화수목금 9to6로 이제 계속 일하면서 제 시간과 체력을 이제 태워서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점점 이제 제가 성장할수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줄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더 이제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시간전 제약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직장에 나와서 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문구 브랜드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임에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해야 됐고,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문구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뭐 웹 배너를 만든다던가 웹 디자인을 하고 SNS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영상 촬영, 편집 힘들게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팔리게 만들 수 있을까,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인스타그램 숫자가 0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브랜드에 약간 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갑자기 확 성장을 하게 됐어요. 시즌별로 이제 제품을 냈는데 수량을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했다면 한 업체에서 몇천 개를 사간다거나, 유명 편집자들의 이제 입점도 하게 되고, 브랜드가 되게 커지는 거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는데, 그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마치 내 브랜드인 양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녔거든요. 제가 막상 그 회사를 나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의 브랜드를 정말 많이 키워줬는데 정작 나라는 브랜드는 하나도 키워놓지 않았구나. 고용 불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라는 거 아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혼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유튜브 채널로 확장을 하게 되었죠. 그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만들었던 게 드로우앤드루라는 이제 페르소나였어요. LA에 살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고 트렌디한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향들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한 거죠. 좋아하는 브랜드, 뭐 스토어들,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컨택해서 내가 홍보해 줄 수 있으니까 혹시 제품을 협찬해 줄 수 있냐 DM을 보내고, 점점 이제는 그냥 협찬만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제 받고 이제 브랜드를 소개해 주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홀로서기를 결심한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실행력을 잃지 않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앤드류는 실행력이 되게 좋다, 뭐 의지력이 되게 좋다 이러는데, 실행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력도 되게 약한 편이고, 사실 실행력과 의지력이 좋아도 그게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그래 하겠어 이러면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정을 싣게 되거든요. 문구 디자이너였으니까 플래너를 이제 쓰게 됐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 플래너를 보면 거의 앞부분에 열심히 쓰다가 뒷부분에 이제 조금씩 쓰다가 점점 이제 백지가 많거든요. 연말쯤에 플래너를 보는데 1월 달에 유튜브 콘텐츠 기획 이렇게 적어놓고 유튜브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쭉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이 12월인데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거의 1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와, 내가 이렇게 행동력이 없고 이렇게 실행력이 없고 의지력이 약한 애구나, 이걸 느끼면서 왜 그럴까를 굉장히 고민해 봤거든요. 그때부터 2019년, 2020년, 21년 지금까지 저는 저의 플래너는 꽉 차 있거든요. 2018년과 2019년을 나눠준 그 단 하나는 목적이었어요. 나는 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결국 이게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돈이 되겠다.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해지니까 뭘 해야 되는지가 보여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게 된 거고 저의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2개 운영, 기업과 콜라보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요즘 정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오면서 언젠가는 이 일이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점점 더 바빠졌지 덜 바빠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도대체 그 많은 일들을 해내는 비결이 뭔가요? 일정 관리 시스템? 그게 저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제가 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일정을 관리할 때 쓰는 아이템들이에요. 제 이미지가 엔잡러, 디지털 노마드 이래가지고 굉장히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일정 관리하려고 캘린더만 들어갔다가 갑자기 카톡을 보게 되고 SNS를 확인하게 되고 시간이 훅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 아날로그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이제 버리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이걸로 일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구글 캘린더나 뭐 스마트폰에 일정 관리하면 네, 그날 괜찮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일정을 할 텐데, 그게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일정을 확인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제가 할지 말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아날로그 플래너를 쓰는데요. 제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벤트랑 태스크예요. 이벤트는 일정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팅이라든지 결혼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벤트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의 마감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태스크라고 해서 보통 먼슬리에는 이벤트를 적는 편이고 위클리에는 태스크를 적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월 9일에 1시에 뭐 인터뷰 촬영이 있다. 이건 이벤트죠. 일정이 생길 때마다 먼슬리에다가 그런 생기는 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클리 페이지에는 그 주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가 않아요. 막상 그 주가 딱 다가오면 일요일날 저녁에 한 주의 일정을 모두 기획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매일 일정을 관리하려고 한다면은 그때그때 계획들을 매니징을 해야 되고 태스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는 매니저 앤드류로 생각을 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거는 그냥 일요일 저녁에 몰아서 합니다.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태스커 앤드류예요.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은 저는 상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 평일의 시간에는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팁은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요일별로 페르소나를 구분해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페르소나가 3개가 있는데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류, 교육자 드로앤드류, 브랜드 디렉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앤더슨이라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자 앤드류로 살아가니까 책을 쓴다든지 강연 준비를 한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활용하는 편이고, 수요일에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류이기 때문에 촬영을 진행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마세스 웬더슨으로 일해서 마세스과 관련된 모든 일은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한 주가 그냥 쭉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급해질지 모르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를 먼저 적고 이런 걸 생각 없이 이때는 그냥 두서없이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에 그 날이 다가오면은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플래너를 열어봐요. 그러면은 먼슬리를 보지 않아도 위클리만 봐도 제가 해야 되는지 쭉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포스트잇 하나 띄워서 여기다 붙이고 저는 1시부터 일하거든요. 1시부터 해야 되는 거, 2시부터 해야 되는 거, 3시부터 해야 되는 거 시간대별로 중요한 것부터 적어가는 거죠. 이거를 딱 떼어가지고 모니터 같은데 잘 보이는 데 붙이면은 저는 이것만 보고 그냥 하루를 살면 됩니다. 다 완성이 되면 이거를 떼어서 버리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일정 관리를 잘해도 이 시간대별로 일을 다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게 세 번째 아이템, 타이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놓으면은 이 타이머가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알람 소리가 들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어떤 거를 끝내겠다 라고 적어놨으면 55분에 맞춰놓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책상에 두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줄어드는 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이 태스크를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게임 같기도 하고 이때 이거를 다 안 끝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행동력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이면은 아무리 진짜 어려운 프로젝트,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어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의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을 관리해서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는 이 일이 좋은데 연봉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나의 삶은 굉장히 유한한 건데 나의 30대는 지금밖에 없고 내일이 지나면 오늘의 나는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일해야 되는데 이걸 버티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제 삶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저의 일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 된 것 같고, 저랑 같이 일하는 그 PD님 중에 한 명이 10년지기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다른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일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고 저의 30대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이제 목표예요. 저 명함이 없거든요. 하루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앤드류님은 명함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이 명함 아니에요? 라고 하셔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명함 없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멋있다는 뜻입니다.